네이버랑 엔비디아, 정말 거대한 두 기술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인공지능의 진짜 물리적인 몸을 갖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이 거대한 동맹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어떤 가능성과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AI가 그냥 컴퓨터 화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 현실 세계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피지컬 AI.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져올 어마어마한 기회,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근데 뭐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위험은 뭔지, 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능이 몸을 얻는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피지컬 AI 말 그대로예요.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있던 지능이 진짜로 팔다리를 갖게 되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고 알고리즘이 모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더 이상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물건을 집어서 옮기고 기계를 막 조작하면서 우리 사는 세상에 직접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네이버라 엔비디아의 만남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네이버는 AI랑 로봇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두뇌와 몸에 대한 기술이 있잖아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얘네들이 마음껏 훈련하고 뛰어놀 수 있는 가상세계, 이 시뮬레이션 만드는 데는 뭐 세계 최고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쳤다는 건 피지컬 AI 시대를 여는 진짜 마스터키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두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손을 잡는 걸까요? 이 기술이 뭐길래요? 사실 답은 되게 간단해요. 바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걸려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한번 보시죠. 와, 50조 달러. 이게 진짜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시장이 보고 있는 피지컬 AI의 잠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경쟁이 얼마나 판이 큰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건 그냥 뭐 공장 좀 자동화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억 대의 로봇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자율주행차가 그냥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여는 핵심 열쇠가 바로 심투리얼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현실에 있는 공장을 가상 공간에다가 정말 똑같이 코드 하나까지 복사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가상 공간, 이 안전한 놀이터 안에서 AI가 수만 번, 수백만 번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완벽하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진짜 현장에 딱 투입되는 거죠. 이러면 위험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효율은 최고로 올라가겠죠? 정말 혁신적인 방식이에요. 네이버랑 엔비디아가 손잡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심투리얼 기술로 시장을 먼저 꽉 잡겠다는 거죠. 특히 이 둘의 진짜 목표는 소버린 AI라는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있잖아요. 반도체, 조선 같은 거요. 이런 우리만의 데이터랑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우리만을 위한 맞춤형 AI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기술 주권도 지키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든 혁신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기회 뒤에도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는 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 기술에 완전히 종속될 수도 있고요. 또 로봇이 사고를 쳤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야? 하고 따질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큰 회사들이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꼭 넘어야 할 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 하나 나오는데요.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와, 편하다 하고 달콤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한번 특정 플랫폼에 발이 묶여버리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 기술은 정말 강력하지만 그 생태계가 좀 폐쇄적이잖아요. 바로 이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확 쏟아서 누가 다쳤어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로봇 만든 회사? AI 소프트웨어 개발한 곳? 아니면 그 로봇을 쓰고 있던 사람?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명확하게 답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인 건 전문가들이 그냥 이거 문제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 일종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해결책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특정 회사 하나에 휘둘리지 않게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서 표준을 만드는 얼라이언스나 다중 벤더 전략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이 안전한지 국가가 보증해주는 안전성 인증제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술이 막 혼자 달려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도로 안전벨트를 딱 채워놔야 한다는 거죠. 특히 AI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이 법적인 장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안전하다는 걸 인증해주고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건지 딱 정해놓는 특별법 같은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기술을 믿고 쓸 수 있고 혁신이 그냥 두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종속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다중 벤더 전략이 꼽혀요.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딱 그겁니다. 여러 기술 파트너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위험을 나누는 게 길게 봤을 때 우리 기술 주권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는 거죠.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모델도 제시가 되는데요. 바로 디지털 산업단지라는 비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같은 큰 기업이 AI 인프라, 그러니까 튼튼한 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 땅 위에서 자기들만의 혁신적인 공장을 짓고 다 같이 커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 정말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냥 그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네이버랑 엔비디아가 손을 잡은 건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를 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빠른 속도로 어디를 향해 갈지는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기술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능이 몸을 얻는 시대가 왔습니다. 속도는 빌릴 수 있지만 방향은 그 누구도 대신 정해주지 않아요. 기술이라든 엄청나게 빠른 차에 올라타는 건 좋은데 운전대만큼은 우리가 꽉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